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서울의대 내과학 교실의 박완범입니다. 이달의 연구로 소개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돼서 매우 기쁘고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논문 제목은 Blood Culture Free Ultra Rapid Antimicrobial Susceptibility Testing으로 2024년 8월에 네이처에 게재되었습니다. 혈액은 원래 이제 무균 상태여야 되지요. 물론 트랜지언트 박테레미아가 있을 수 있습니다만 이렇게 박테레미아가 지속되는 상황은 매우 심각한 감염증을 의미를 합니다. 이렇게 블러드로 균이 들어오게 되면 여러 면역 반응을 일으키고 uncontrolled inflammation이 여러 장기에 손상을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장기에 손상이 나타나게 되면 이를 폐혈증이라고 부르게 되고, 폐혈증 상태에서 더 진행하게 되면 사망에 이를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혈행 감염이 나타났을 때 적절한 항생제를 빨리 사용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고, 특히 샥이 있는 상태에서는 더 빠르게 적절한 항생제가 투여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블러드 스트림 인펙션을 진단하는 데 있어서 블러드 컬처는 매우 필수적인 그런 진단 도구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전통적인 블러드 컬처 과정입니다. 먼저 환자에서 혈액을 뽑아서 블러드 컬처를 하게 되고, 그래서 균이 자라게 되면 그람 스테이닝을 하게 되고, 그리고 서브 컬처, 퓨어 컬처를 하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균을 아이솔레이션 하게 되면 그 다음에 이제 균의 이름을 알아야 되는데, 이를 ID라고 하고, 어떤 항생제에 듣는지 그것을 이제 알아내는 것을 AST라고 부르게 됩니다. 이 과정이 보시다시피 매우 오래 걸리고 병원 현장에서는 한 2-3일 정도 소요가 되기 때문에 빠르게 균의 종류와 항생제 감수성을 알아내려는 그런 노력을 계속 해왔습니다. 그래서 균의 종류를 빨리 아는 레피드 아이디를 하는 방법들이 상용화된 것들이 있고요. 역시 레피드 AST를 하는 그런 장비들이 지금 현장에서도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레피드 아이디는 컬처 없이도 하고 있습니다만, 레피드 AST는 컬처 후에 항생제 감수성 검사를 하게 되는데요. 저희 연구는 이 컬처 없이 AST를 한다라는 것이 독특한, 고유한 그러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시 설명드리면, 컨벤셔널한 블러드 컬처는 보시는 바와 같이 이제 진행이 되고요. 블러드 컬처, 서브 컬처, AST ID를 하게 되는데, 여기서 서브 컬처를 없애고 AST를 하는 그러한 방법들이 레피드 AST로 개발되어서 현장에서 사용이 되고 있고요. 여기서 이제 블러드 컬처 과정을 없앤 것이 저희 연구가 되겠습니다. 울트라 레피드 AST라고 해서 유라스트라고 명명을 하였고, 목표는 이제 항생제 엠피리칼 안티바이오틱스를 사용하고 두 번째 도즈를 투여하기 전에 AST 결과를 알도록 하는 것이 저희 목표였습니다. 그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이런 방식으로 이제 진행을 하게 되었는데요. 첫 번째 과정은 혈액에서 직접 균을 캡처를 하는 것입니다. 균을 캡처하기 위해서 ApoH라는 프로테인을 사용하게 되는데요. ApoH라는 프로테인은 휴먼 셀에는 결합하지 않고 여러 다양한 패소젠, 박테리아나 바이러스에 결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마그네틱 나노파티클에 이 프로테인을 결합한 다음에, 그리고 전혈에서 패소젠을 캡처를 해가지고, 그래서 마그네틱 바를 이용해서 이 마그네틱 나노파티클을 분리를 해낼 수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여러 프로토콜을 사용하여서 인큐베이션 타임이라든지 버퍼 등을 바꿔서 이 캡처의 효율을 가장 올릴 수 있는 그런 방안을 고안을 했고요. 보시는 바와 같이 각 다양한 이러한 패소젠에 대해서 캡처 효율이
50%에서 80%까지 캡처가 되는 것을 보실 수가 있고, 이러한 방법을 사용하면은 혈액 내에 1ml 안에 균 하나 또는 2개가 있어도 이렇게 캡처가 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전열에서 균을 캡처한 다음에는 균의 아이디, 균이 어떤 균인지를 알게 되는데요. 기본적인 방법은 멀티플렉스 PCR을 사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재밌는 것은 한 50 마이크로 정도 되는 작은 그런 마이크로 디스크에 저렇게 구멍을 내서 이 디스크가 어떤 쥐인을 디텍션하는 디스크인지를 이제 표시를 하고요. 그래서 이 디스크에 증폭된 유전자를 캡처를 할 수 있도록 합니다. 그러면 그 다음 이제 형광을 내도록 해서 이 형광을 디텍션 함으로써, 그리고 그 디스크가 어떤 쥐인인지를 디코딩해서 어떤 유전자가 증폭되었는지 알게 되고요. 다양한 이런 균에서 유전자를 찾게 되고, 또 내성 쥐인도 디텍션을 해낼 수 있겠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이콜라이, 수도모나스, 클렙시엘라 등등 이런 형광을 이용해서 균 아이디를 하는 것을 보실 수가 있고요. 이렇게 아이디를 해낸 다음에는 균의 항생제 감수성을 이제 알아내야 되는데, 그 전에 짧게 컬처를 하게 됩니다. 이렇게 균을 캡처를 해내서 순수 분리를 한 다음에 배양을 하게 되면 균이 혈액에 있을 때보다 훨씬 빠르게 자랄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이제 혈액 내에 균의 성장을 억제하는 그런 물질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혈액에서 균을 분리해내서, 그래서 배지에서 이제 키우는 것이 더 빠르게 균을 키울 수가 있고, 그렇게 짧게 컬처를 한 이후에 이제 AST를 진행을 하게 됩니다. AST를 하는 방법은 이제 보시는 바와 같이 96웰에 드라이 형태의 항생제를 적정 농도를 넣고요. 그리고 균을 아가에 섞어서 이제 넣어준 이후에 메디아를 넣게 되면 이 메디아에 항생제가 일정 농도를 유지하게 됩니다. 그 이후 타임랩스 마이크로스코피를 이용해서, 그러니까 시간 간격을 두고 현미경 사진을 찍는 것이죠. 그래서 이 균이 특정 농도 안에서 증식을 하는지 아니면은 그대로 유지가 되는지를 보게 됩니다. 그람 파지티브 균인지 그람 음성 균인지에 따라서 사용하는 항생제가 보시는 바와 같이 좀 다양하고요. 이 슬라이드는 실제로 이제 현미경 하에서 균이 성장하는지 아니면 억제되는지를 보여주는 그러한 사진들인데요. 위에 두 줄이 이콜라이, 아래 두 줄이 에스오리오스가 되겠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맨 윗줄은 균이 이제 자라는 게 보이는데요. 이런 경우에는 항생제가 리지스턴트하다 이렇게 보게 되고, 아래처럼 이제 증식을 안 하게 되면은 특정 항생제 농도에서 서셉터블하다 이렇게 판독을 하게 됩니다. 이러한 판독이 쉽지는 않은데요. 그 이유는 균마다 자라는 모양이 다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AI 기술을 이용해서 굉장히 많은 이미지를 학습시킴으로써 자동으로 이것을 판독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말씀드린 이러한 과정들을 이용해서 실제 환자 혈액에서 테스트를 해보게 됩니다. 혈액 질환이 있는 환자들을 대상으로 190명을 대상으로 연구를 진행을 하였고요. 그래서 균이 이제 나오는 경우, 나오지 않는 경우, 실제로 균이 나왔을 때 병원에서 하는 그런 아이디 결과와 유라스트라는 이 연구를 통한 방법을 비교를 하였습니다. 아이디는 100% 일치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고요. AST 같은 경우에 이제 Categorical Agreement, Essential Agreement라는 것을 계산을 하는데, Categorical Agreement는 소위 SIR, Susceptible한지 Resistant한지 이것이 일치하는지를 보는 것이고요. Essential Agreement라는 것은 마이크로 그로스 다일루션 테스트를 이제 기본으로 했을 때 MIC가 1로그 이상 이제 차이가 나는지를 보는 것인데요. Categorical Agreement, Essential Agreement 둘 다 95% 이상
일치하는 것을 확인을 하였습니다. 이것은 유라스트를 사용했을 때 실제 병원에서의 턴어라운드 타임과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를 보여주는 건데요. 이론적으로 3일 또는 뭐 길게는 4일까지 걸렸던 AST 결과를 하루 이내에 이렇게 보여줄 수 있는 그러한 기술이 되겠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내용을 요약하면 혈액에서 균이 동정되는 박테레미아는 매우 심각한 감염 상황이다 라는 것을 말씀드렸고요. 그런 박테레미아에서 빠르게 균을 동종하고 AST를 하는 것은 적절한 항생제를 빨리 투여하기 위해서 매우 중요한 과정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슬라이드의 가장 오른쪽에 보시는 바와 같이 현재 병원에서 사용하고 있는 컨벤셔널한 AST는 48시간에서 72시간 정도 그 시간이 소요가 되고요. 최근 개발돼서 활용되고 있는 래피드 AST라 하더라도 중간에 보시는 저 동그라미들을 보시면 되는데요. 한 24시간에서 42시간 정도 그 시간이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드린 우리가 사용한 그런 방법, 유라스트라는 방법을 사용하게 되면 12시간 정도의 AST 결과를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기술을 더욱 개발해서 실제 환자에게 적용해서 환자의 예후를 좋게 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네,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